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이달기님이 JB의 시장함을 더 자극시키는 인사를 보내주셨네요. JB 간장 계란밥에 아침 식사하면서 듣고 있어요. 거기다 김치 한쪽 쫙 올려갖고 먹으면 맛있죠. 네. 네, 어떻게 좀. 뭐 저도 뭐 간장 계란밥 정도는 평소에도 먹습니다. 아하. 집에서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네, 별로 안 부러워하시네. 뭐 네, 그 정도는 네. 네, 그리고 1926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매월 예약해놓고 가는 경북대병원 진료 후 처방전을 기다리는데 커피 쿠폰이 짠 도착했어요. 오호. 항상 아침엔 시선집중과 함께하는 평범한 대구 주부입니다. 정치는 잘 모르지만 올바르게 뭔가를 생각하는 MBC를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고맙고. 근데 또 왜 병원은 또 왜 가셨을까? 또 매월 예약해놓고 가신다니 그러니까. 좀 정기적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호랑이님, 저희 단골 촌철님이신데 쌀도 준다는 시선집중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여러분 02로 시작하는 전화 오면 꼭 받으시고 김종배의 시선집중 외쳐주세요 라고 저희 대신 홍보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러운 분 기억지읒님 오늘 제주로 워크숍 와서 함덕바다 보면서 듣고 있어요. 아 다금바리. 바다를 다금바리. 언제나 한번 먹어보나. 아 예. 와, 진짜, 저는 바다를 상상하면서 약간 바다의 아침 햇살이 쫙 들이우는 뭔가 이런 풍경을 생각했는데 역시 제이비는 먹는 걸로 가는군요. 아침 햇살이 들이온 바다를 보면서 얼마나 싱싱할 거를 저는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네, 오늘도 소통해주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과 쌀 10kg 보내드립니다. 많이 많이 소통해 주시고요. 0062님, 저도 커피 주세요. 오늘이 마지막 근무입니다. 그간 몸도 맘도 병만 들었어요. 저는 지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호. 근데 왜 오늘이 마지막 근무실까? 그러니까요. 어디 다른 데로 이동하시나? 예. 그동안 몸과 마음도 병들었다고 하셨는데 일단 커피로 살짝 달래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제이비타임즈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중단시켰습니다. 헌재는 김정환 변호사가 헌법소원과 함께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하고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권한이 없다면 소송 신청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이 같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 그 의미는 잠시 후 주인공이죠. 김정환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고요. 여기선 총리실의 시선을 집중해 보겠습니다. 헌재 결정이 나온 다음에 총리실이 공지를 돌렸는데요.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 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습니까? 원론적인 입장 표명 같나요? 제가 볼 땐 아닙니다. 왜냐? 야당은 한덕수 대행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대행은 본안 선고를 기다린다고 밝혔습니다. 철회를 안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헌재는 본안 사건 선고를 언제 내릴까요? 이게 관심사가 되는데 대체적인 관측은 6월 3일 대선일 전에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말로 6월 3일 이전에 헌재 본안 선고가 내려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한덕수 대행은 대못을 받고 그냥 떠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혹여라도 대선 출마를 한다면 더더욱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건 아닙니다. 자신이 대행 꼬리표가 내려지기 전에 결자 해지를 하는 게 마땅한 도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또 짚을 점이 있는데 헌재 결정 전에 한덕수 대행 측이 헌재에 답변서를 보냈었습니다. 답변서 내용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후보자 발표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단순한 임명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법률적 효력이 없고 헌법 소원의 요건인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을 보고 두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첫째, 그냥 발표만 해서 법률적 효력이 없다면 그러면 한덕수 대행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다 그냥 처리해도 된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한덕수 대행님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주장을 접하고 떠오른 인물이 한 명 있는데요. 누구예요?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그가 지난 14일 형사재판에 나와서 주장하기를 계엄 포고령은 어떤 현실적 실행 조치가 아니라 하나의 규범에 불과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덕수 대행이 자신의 지명 사실에 대해서 그냥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것과 포고령에 대해서 실행 조치가 아니라 하나의 규범이라고 주장한 윤석열 전 대통령 참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그 대통령의 그 총리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은혜님은 헌재가 나라를 살리네요. 엽기토끼님 헌재 감사합니다. 데이지님 헌법재판소 우리도 자리에 적합한 품격 있는 재판관을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토토로님 브레이크 고장나고 면허 없는 자가 운전하는 차를 헌재가 제동을 걸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당면사랑님은 어제 댓글이 인상적인 게 있어서 올립니다. 한덕수 대행에게 보내는 댓글인 것 같은데요. 렌탈은 렌탈일 뿐 자가가 아니다. 전세는 전세일 뿐 자가가 아니다. 이렇게 좀 꼬집어 주셨고 그대로님 이 정부는 본인들이 말하고 잘못되면 다 가짜뉴스고 국민 듣기 평가시키고 받아쓰기 시키고 참 대단합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또 어떤 분은 좀 전에 물어주셨어요. 한덕수 총리실에서 밝혔다는 종국 결정은 또 뭡니까? 그러니까 요 얘기는 헌법 잠시 후. 소원도 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헌법 소원 본안 사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게 뒤집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얘기는 잠시 후에 김정환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박성재 법무장관이 탄핵 기간 결정에 따라서 지난 10일 직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 뒤에 각 부서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11일에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가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업무 보고 뒤에 배상엽 출입국 본부장이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출근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업무 보고 때 박성재 장관이 배 본부장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격노했다고 하고요. 장관도 격노하는군요. 경로. 그리고 고함이 장관실 밖에까지 들린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는데 도대체 사유가 뭐냐 이걸 봐야 되는 건데 네. 12월 9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이때 공수처의 지휘를 받아서 윤석열 전 대통령 출국 금지 조치를 바로 이 본부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배 본부장은 바로 그날 열린 국회 법사위 회의에 출석해서 관련 질문을 받고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이걸 문제 삼아서 박성재 법무장관이 배 본부장을 질책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법무부 관계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부적으로 출국 금지 사실 공개를 금지하는데 당시 사전 보고도 없이 이를 공개했다. 그때도 질타했는데 이번에도 그 얘기가 다시 나와서 이야기를 했지만 출국 금지 자체는 문제 삼은 적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짚을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 본부장이 술 먹으면서 공개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에 나가서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러면 국회 앞에서도 그러니까 이거 비밀로 붙여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첫째 되물어보고 싶고요. 위증하라는 건가요? 두 번째, 그때도 뭐 했다라는 겁니까? 질타했다잖아요. 그때 질타했으면 됐지 왜 직무복귀에서 또 질타를 합니까? 뭐가 그렇게 사무친 게 많습니까? 이게 그럴싸 아닙니까? 이것도 두 번째로 되묻겠는데 근데 또 다른 추정도 있다고 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열린 법무부 회의에서 나온 박성재 장관의 지시를 배 본부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겁니다.
유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나 못하겠다고 이제 그 사직 의사를 밝히고 나중에 사표가 수리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당시 장관이 출입국 본부장과 출입국 업무와 관련해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기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 뭔가 모종의 대화가 있었고 배 본부장이 장관 지시 등을 거부한 게 아니냐. 그래서 그걸 이제 와서 문제 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한겨레가 보도를 했는데요. 그 뭐 지금 실상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그런 추정도 나오고 있다는 점만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이 경로했다 이 소식에 이인수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경로요? 또 누구를 닮았네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이 눈부셔님 제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경로하세요. 나랑은님 이 정부 내각은 뭘 믿고 저렇게 끝까지 하는 걸까요? 경로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라고 물음표 보내주셨고 모래내 낑깡님 근데 출국 금지 대상이 더 많지 않나요? 내란 세력 하루빨리 출금시키고 경호처 압수수색도 필요해 보입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개와 늑대의 시간님은 뽀빠이 과자에 별사탕이 있는 것처럼 그나마 제대로 된 공무원이 있어서 다행이긴 합니다. 네. 이런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어제 국회에서 벌어진 한 장면과 같이 감상을 해보시죠.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휴대폰 교체가 문제가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최상목 부총리 휴대전화 교체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유심칩 바꾼 적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이제 장경태 의원실에서 이번 탄핵조사 청문회를 위해서 SK텔레콤한테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해서 받은 답변 자료입니다. 2024년 계엄 직후인 12월 7일 날 이렇게 바꿨다라는 자료를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제가 핸드폰 기기를 계엄 이후에 바꿨냐고 말씀하셔서요. 고장이 났기 때문에 바꾼 건 맞습니다만 제가 계엄 이후인지는 그래서 분명한 거는 핸드폰 기기를 과거 거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 따라붙은 지적이 뭐냐면 위증한 거 아니었냐 뭐 이런 지적이었는데요. 이것 말고도 짚을 점이 있습니다. 한둘이 아니다. 이 점을 짚어야 되는 건데요. 네, 내란 이후에 휴대전화를 바꾼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삼청동 안가 회동의 멤버들 중 3명이 휴대폰을 바꾼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졌고요. 강의구 부속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도 휴대폰을 바꾼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뭐 3번씩 바꾼 사람도 있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묻는 건데요. 뻔할 수도 있지만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도대체 바꾼 이유가 뭡니까? 내란과 관련돼 있는 겁니까? 이 점을 묻고 또 묻는 이유가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사회부 총리가 있습니다. 자, 이주호 부총리의 경우인데요. 정청래 법사위원장과의 문답 들어보시죠. 이주호 증인 2022년 8월 16일 날 갤럭시 와이드 4에서 갤럭시 S22로 바꿨죠? 네. 자, 이주호 부총리는 내란 직후에도 휴대폰을 바꾸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2022년에 바꾼 게 끝이다. 뭐 아마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이주호 부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그리고 삼청동 멤버들, 용산 참모들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제 눈에 띄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그날 밤 국무회의, 이걸 국무회의라고 불러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국무회의도 참석하지 않았고 내란에 연루된 의혹조차 제기된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이건데 그러면 바로 여기서 휴대폰을 바꾼 사람과 안 바꾼 사람들의 그 차이가 갈라지는 것이냐 이 점을 제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제기할 게 있는데 우연의 일치는 보통 기획의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동 타이밍에 삼청동 멤버들, 최성목 부총리, 용산 참모들이 거의 같은 시점에 일제히 핸드폰을 바꿨다. 혹시라도 이게 기획의 결과라면 기획, 컨트롤 타워가 있는 것이냐. 다시 말해 휴대폰 바꿔라 라고 누군가가 발신한 것이냐. 이걸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일령님. 우씨 나는 5년째 쓰고 있는데 라고 올려주셨고 이호등님 왜 정부 관계자들 휴대전화는 저렇게 고장이 잘 날까요? 상무광명님 휴대폰 회사 매출 올려주는 내란입니까?
라고 물어주셨고, 담배가게 숭구미님, 이건 뭐 핸드폰 사서 내수 살리는 건가요? 그리고 PS님, 아니다, 모른다라고 얘기하면 그렇다라고 판단하고 우리가 걸러들어야 되는 겁니까?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네요. 저는 속물이다 보니까 궁금한 게 2년 약정으로 할부로 핸드폰을 샀을까요? 일시금 내고 샀을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기기 보상 받아가지고. 네. 사남매 맘님, 저희 아이들과 늘 뉴스를 같이 보는데요. 부끄러운 건 제 몫입니다. 너무 창피합니다. 라고 좀 꼬집어 주셨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홍준표 후보가 어제 선진대국 시대 비전 발표를 가진 뒤에 기자들과 문답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한 장면 들어보시죠. 언론사 어디신지 말씀하시고요. 성함 말씀하시면 저희가 질문 드려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저분한테만 답변하고 내가 갈게 그럼. 자, 기자님 어떤 기자님 손 들어주실까요? 예. 자, 먼저 하시죠 그러면.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뉴스타파라는 언론사의 홍여진 기자라고 합니다. 네. 네. 내가 저 아니 왜 입퇴막을 하십니까? 아니 그러시는 게 어찌 질문 끝까지 듣고 가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특정 언론사의 질문만 회피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 홍준표 후보가 왜 질문을 안 받았는지는 대충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 뭐 뉴스타파 보도 때문인 거겠죠? 계속 연속 보도를 내놓고 있는데 어제만 해도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2021년 6월 자신의 복당을 청탁하기 위해 대구 수성못의 한 카페에서 명태균 씨와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함께 만난 정황이 확인됐다. 이러면서 홍준표 후보 측근 최모 씨와 명태균 씨, 그리고 이준석 당시 후보 보좌진 박모 씨와 명태균 씨가 약속을 잡는 카톡 대화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는 뉴스타파의 이런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답변을 거부한 듯한데, 자, 이 지점에서 전혀 다른 버전의 입틀막 얘기를 해야 됩니다. 뉴스타파의 홍여진 기자가 얘기한 입틀막은 기자의 질문을 봉쇄한 데 대한 표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입틀막은 홍준표 후보의 자발적 입틀막을 말하는 겁니다. 자발적이요? 아니, 보아하니까 뉴스타파의 보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해명 한마디 안 합니까? 해명 한마디 안 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입틀막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런 입장을 견지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구 경찰이 최근에 검찰에 관련 자료 요청을 하고 뭐 움직이고 있다는 보도가 최근에 나왔잖아요.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뭔가 해명이 나올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안토님은 지금 음성 들려드렸더니 반말하는 거에 좀 꽂히셨어요. 네. 네, 저것도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고, 신원섭파님은 홍준표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언론을 어떻게 대할지 예상이 됩니다. 이건 아니지 않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등장하는 장면도 어제 좀 나왔어요. 네, 어제 국회에서도 있었던 일인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아니 그게 아니라 누구 취재하러 왔냐고. 면담 있어가지고. 가보실게요. 면담 있어가지고. 취재 목적으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하시면 안 돼요. 이리 오세요. 국민께 죄송하다는 현수막을 붙이지 않았어요. 나를 취재하러 왔지 않았기 때문에. 뉴스타파는 언론 아니에요. 그건 의원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아니요. 지라시예요. 네, 이 과정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뉴스타파 기자의 손목을 잡아 끌었고 저런 말도 했습니다. 언론이 아니에요, 지라시라고. 뉴스타파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폭행 및 상해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할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과 행동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한번 묶어봅시다. 홍준표 후보와 권성동 원내대표의 일방적인 언론 재단, 그리고 차별적이고 적대적인 태도, 여기서 누가 떠오릅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떠오릅니다. 윤석열의 언론관과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21년 9월이었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후보가 고발사주 의혹을 해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언론을 메이저와 마이너로 구분했었던 그런 장면을 또 떠올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 JB타임즈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인터뷰로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도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